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걸 실패하고 10년 만에 다시 암살 각을 잡고 있는 그런 시자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과거 나를 죽이려던 시모가 연 끊은 지 딱 10년 만에 현금으로 5억 줄 테니까 다시 얼굴 보자 이러는데 미쳤어? 원지 5억 준다고 다시 왕래를 하자는 시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중반 부부고 아이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약 10년 전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저희 시모가 연을 끊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5억을 주겠다며 다시 왕래를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게 죽어도 싫거든요.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만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 어머니랑 왕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남편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10수년 전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 당시 저희 둘 다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직장 생활을 늦게 해서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 5천이 전부였고 남편은 수중에 돈이 아예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돈 5천이랑 시댁 지원 5천 해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어떤 불만도 없었어요. 왜? 어차피 같은 액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건데 거기다 우리 둘 모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 남자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 5천을 지원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며느리인 저를 정말 죽일 듯이 괴롭혔어요. 남편이 아무리 막아도 절대로 소용이 없는 온갖 거지 같은 시짜질. 불과 3년 만에 저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우울증보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려운 조울증에 걸려서 벌써 10년 가까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을 먹고 있으니까 임신과 출산 당연히 불가능했죠. 해서 지금은 반강제로 딩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당신이 저에게 했었던 그 시짜질 이거 하나만으로도 글을 몇 편이나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다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 그냥 악마 그 자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아예 한 줌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 해서 그 당시 완벽하게 연을 끊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왕래 당연히 안 했고 전화도 단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10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제법 마음이 누그러져서 가끔 남편 혼자 고향에 갈 때면 제가 당신들 선물을 챙겨 들려보내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들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참고로 미혼인 늦둥이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정확히 반반씩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증여세 떼고 대충 5억 정도? 뭐 그 정도로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저에게 다시 예전처럼 자기 부모님과 왕래를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하자고. 물론 사과는 없었어요. 그냥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 부부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시세 약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요. 또 2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12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며 운이 좋아서 둘 다 시세가 엄청 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몇 억 주고 산 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야. 좋겠다. 대출은 없고 현금으로 2억가량 들고 있어요. 특히 저희 두 사람 모두 대기업 부장이고 둘이 합쳐 세후 1억 6천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특히 돈 쓰는데 그렇게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고 노후 준비로 연금, 보험 등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매년 현금으로 1억씩 저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저희들에겐 아이가 없으니까 그 돈 전부 다 오롯이 저희들만의 몫이죠. 즉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죠. 대충 액면가만 30억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 둘 다 평사원으로 시작, 사실상의 진급은 끝난 상태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임원을 달지 못하면 그냥 나와야 하는 입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요,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엔 조건이 있는 돈은 무조건 싫다고 했어요. 막말로 50억이면 또 모르겠는데 겨우 5억이다? 5년만 모으면 되는 돈인데 고작 그 푼돈 때문에 또 그 지옥을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고요. 물론 50억이어도 마찬가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반성과 사과가 아닌 그냥 왕래가 목적이고 거래가 목적이다. 그럼 저는요,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줘도 싫어요. 해서 이런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 평생 동안 이 거지 같은 약을 먹는 거 그거는 죽기보다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아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은퇴 후에 우리 수중에 5억이 더 있다는 거,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네요. 이런 소리를 해요. 뭐가 다른데? 30억이나 35억이나. 특히 부모님도 이젠 많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미친 일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야! 지난 10년 동안 연 끊고 지냈으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제 당신들 연세도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그냥 눈 딱 감고 1년에 고작 며칠씩 그렇게 몇 년만 참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해?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 바뀌는 거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준다는 그 5억, 이 거지 같은 고통을 다시 감수할 만큼의 값어치는 절대 못 미치죠. 여하튼 이 문제로 부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남편 보여줍니다. 댓글 1번. 겨우 5천으로 사람을 미치게, 아니 죽음 직전까지 몰았는데 5억을 주겠다. 그렇다면 이제 뭐 자살시킬 일만 남은 거네요. 달달달달달. 내 댓글. 남편 새끼 돌아나 진짜. 부모님이 반성을 했다면서 무슨 며칠씩을 참아달래. 그게 반성을 한 거냐? 너도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잖아. 아니 겨우 5억에 지 마누라 목숨을 태워? 아이씨. 2번. 신랑은 개꿀이겠네요. 부모님한테 5억 증여받고 지 마누라 시집살이로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리면 사망보험금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이참에 노후 대비 확실히 할 모양입니다. 물론 지 마누라 영혼을 깔아 넣어서 말이죠. 대댓글. 근데 사실 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내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기도 분명 아이를 갖고 싶을 텐데 지 부모 때문에 아내가 병을 얻고 그렇게 해서 못 낳게 된 거니까 그동안은 죄책감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던 거겠지. 근데 이젠 뭐 그 한계가 온 거고 해서 이혼이냐 아니면 5억을 받고 왕래를 하는 거냐 이건데, 이거 남편 입장에선 둘 다 완전 개꿀 아닙니까? 2번. 마누라 사망보험금 받고 새장가 가서 애 낳고 알콩달콩 하고 싶겠지. 더 심한 것도 생각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이것도 충분히 심해. 3번. 고작 5천의 조울증인데 그 10배인 5억이면 이건 진짜 사람 하나 골로 보내버릴 것 같은데요. 5번 아니 4번. 돈 5천에 그 지랄을 했는데 5억이다. 이건 뭐 거의 대놓고 암살각 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거지같은 남편 새끼야, 지 아픈 거 아니라고 말 졸라 편하게 하네. 뭐? 매년 며칠만 참으라고? 진짜 죽여버리. 아니 그리고 쓰니 가만 보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 좋구만. 도대체 왜 약까지 먹어가며 그러고 살아요?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이유가 뭐야? 왜 그러고 살아? 5번. 어차피 할배 할매 죽으면 상속받을 5억인데 지금 그거 빨리 받겠다고 남편이 꼬드기는 거잖아. 꼬드기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더 거지 같은 건 뭐냐? 만약 여기서 쓰니가 넘어가 버리면 시부모도 아이고 봐라 이 썩을년 돈 때문에 우리 집에 다시 발 들이는구나 이러면서 또 지랄할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악랄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돈을 5억이나 첫 받아먹고 이거밖에 못하냐? 이 지랄 분명 터집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상속재산은 이혼을 해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거는 어차피 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님 통장에 꽂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6번 보니까 그지같은 시부모가 머리를 쓰네요. 그걸로 님에게 들러붙어 며느리 수발 받겠다는 거야.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며느리는 안 오지. 지 아들 와봤자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돈으로 구슬려서 종년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7번 그런 조건으로 왕래해봤자 결국 돈 욕심 많은 년, 이 썩을 년, 이런 구실만 주게 되는 겁니다. 님 보고 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들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수발 들어라 이겁니다. 게다가 그 돈 남편이 받는 거지 네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 명심해요. 8번 딱 알겠네. 지 마누라 죽이고 새 장가 가려고 하는 거네. 일단 데리고만 와라.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죽여줄게. 우리도 손주 하나 안아보자. 딱 이거죠. 깔깔깔. 내릴깔. 아이씨 미친 소름. 근데 진짜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건 있어요. 10년 동안 연을 끊고 남편이 찍소리를 못했다는 건 그동안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본 게 있으니까 감히 얘기를 못 꺼낸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고 거기다가 5억 준다니까 이제 말 한번 꺼내보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람 잘 안 바뀌죠. 물론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러니까 좀 덜 산 어린 친구들이 바뀌는 경우는 봤지만 나이 60, 70 넘어가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뀌는 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확률을 봐봐. 확률을. 여러분 같으면 5억에 목숨 태우겠습니까? 나는 그 5억을 태워버릴 거야. 감사합니다.